자,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살면서요, 위만 쳐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은요, 자신도 형편이 어려우면서요,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, 그분들에게 베품을 실천하신 그런 분입니다. 이상은 기자, 누굽니까? 네, 지난 광복절에요.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한 네. 할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어허, 네. 네, 딱 보기에도 좀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검소하시고 네. 어떻게 보면 좀 남루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. 차림이었는데요. 네. 이렇게 고령의 할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네. 경찰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그렇겠죠. 다가갔습니다. 네. 그랬더니 할머님께서 선뜻 봉투를 내미신 건데요. 어허, 네. 그 봉투 안에는 이 네.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. 어이구, 네. 네, 상당히 큰 돈인데 네. 이 경찰들이 놀라서 이걸 왜 주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.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특히 몸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. 아유.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저 할머님이 지금 사진 속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. 저렇게 부산의 굉장히 작은 한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세요. 아이고, 네. 그래서 저 돈을 어떻게 모으셨냐면 이 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한 달 한 40만 원 남짓 되는 돈이 있잖아요. 네. 이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아이고. 4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 거라고 합니다. 네. 아, 정말, 김복준 의원님, 제가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, 지금 저분이 이제 79살의 주덕이 할머님이신데요. 보세요.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돕고 싶다고 이렇게 400만 원을 정말 저 어렵게 모은 정말 저 400만 원은 아마 400억, 4조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면 네. 저분한테는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아마 사시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400인 것 같은데 얼마 동안 모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. 네. 근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당연히 무릎이 안 좋으시겠죠. 80이 다 되셨는데. 그러니까요. 그럼 무릎 수술이라든지 네. 또 분명히 아마 치아가 안 좋으실 거예요. 그럼 아하. 틀니를 하는데 뭐 사용을 하시든지 이러는 네. 게 봤는데 네. 그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돕고 싶다 하고 내놓으셨다는데 그러니까요. 정말 아유. 할 말이 없네요. 예. 저희가. 사실 이 경찰 입장에서도 물론 좋은 뜻이지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할머니가 이 내미는 400만 원을 그럼 저희가 이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아픈 아이들에게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선뜻 경찰도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경찰의 얘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새벽에 할머니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우리 직원이 가보니까. 네. 그래서 할머니를 부축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그 검은 비닐봉지에 싼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돈을 선뜻 이렇게 주시길래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예. 그분이 받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. 그 기초수급 생활자시고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이 돈을 기부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이 애매하더라고요. 좋은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건지 싶어서 네. 선뜻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하는지 할머니 몸도 불편하시면은 차라리 이 돈으로 할머니 무릎 관절도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. 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. 그 정도 힘들고 하니까 나는 이 돈을 나중에 좋은 데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 경찰서를 찾아서 지구대를 찾아가서 이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요 10,000원짜리 240장, 50,000원짜리 32장 이렇게 합해서 4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일단 경찰은 딱 보기에도 할머님도 기력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할머님 치료가 일단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근 병원으로 일단 모시고 갔대요. 일단 경찰부도 정말 잘했어요.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당신께서 좋아하는 게 빵과 우유가 전부라면서 또 치료를 거부하셨대요. 그런데요, 경찰께 이제 이 할머니께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릎 수술이나 틀니를 하는데 사용할까도 했지만
아픈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. 잘 사용해달라. 정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손 변호사님. 네. 기초생활수급비 저희가 뭐 정확히 액수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매년 달라지고 또 이제 그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. 아, 네. 그리고 또 이제 가구원, 좀 혼자 살냐, 2인 가구, 3인 가구 또 네. 다르긴 하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많지가 않고 실제로 이 할머니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비가 40만 원 나왔다고 하고요. 네. 그 다른 그런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교육, 주거, 의료, 생계 이런 거 다 합해도 한 50만 원 정도였다고 네. 합니다. 그걸 아껴가지고 이런 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방송을 참 직접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저도 굉장히 좀 이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상은 기자, 근데 경찰이 할머님의 이 좋은 뜻을 한동안은 좀 어리둥절을 좀 하면서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다면서요? 네,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. 네. 이 할머님이 찾아온 시간이 굉장히 야심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, 아하, 일단. 네.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치매 환자들이 경찰서를 찾는 일이 종종 있다고 아하, 해요. 네. 그리고 할머님께서 한눈에 딱 봐도 옷차림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게 네. 돈이 많아 보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꺼내면서 네.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네. 내가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네.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네. 경찰이 이 할머님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고요. 네. 그리고 할머니가 무릎이 조금 아프신 게 아니라 네. 정말 많이 아프시대요.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아예 쪼그려 앉아서 대화를 하셨으니까 네. 경찰은 할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네. 돈을 다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. 네. 이게 있어요. 아하. 일선에서요. 네. 일선에서 이렇게 할머니 분들,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,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전 재산이잖아요. 이런 거를 주시고 이제 뭐 다 받습니다. 이게 네. 작성하고 네. 가셔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있어요?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이런 경우에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네. 이제 받아놓고 그 집 가서 확인도 해보고 수시로 전화해보고 네. 순찰 가면서 수시로 들려보고 이런 네.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결국은 이 할머님께서 이제 정말 나는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혀서 경찰이 돈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거고요. 네. 그런데 이 할머님 사시는 곳을 보여드렸지만 네. 그 거의 쪽방 수준이라고 해요. 네. 그런데 제가 쪽방촌 취재를 여러 번 가봤는데 네, 요즘 같은 더위에 정말 덥거든요. 일단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. 창문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. 사실 저 할머님이 좋은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많이 네.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은 경찰분이나 주변 분들께서도 할머님한테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그래요, 맞아요.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. 이 할머님께서 주덕이 할머님께서요. 이 월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분으로 받는 월 생계비가 53만 원 정도래요. 기초생활수급비가 40만 원이고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런 명목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좀 더 나오는 게 있답니다. 그래서 합쳐서 53만 원인데 그 중에서 월세 저 쪽방촌에 또 월세를 내야 되겠죠. 월세 그리고 식비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을 수년 동안 모아서 이 기부한 돈이 400만 원이랍니다. 최명규 원장님, 저 주덕이 할머님을 보니까요, 이 나눔이라는 게 꼭 여유가 있어서 돕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. 네.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시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. 네. 이 더운 더위에 뭐 맛있는 게 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있으신 거거든요. 그러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. 네.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면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. 그랬을 때 본인이 그렇더라도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네. 의미를 지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네.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네. 때문에 또 그거를 본인의 연세 드신 사람과 제일 반대가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냐, 일단 아이들한테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. 네. 그 아이들이 이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인해서 아픔이 없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면은 네. 본인은 죽지만 걔네들은 이제
어느 정도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. 네. 그래서 할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그러니까요.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돈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 다음에 네.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네.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갖다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그러네요. 가져주거나 아니면은 네. 편지라도 보내시면은 아주 아플 때도 그 편지 보시면서 네.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이 세상에 하나는 했어 하면서 네. 많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. 이 주덕이 할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냐면요. 텔레비전을 보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 아이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저희 제작진이 주덕이 할머님과 좀 이 통화를 해서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도우시게 결심하신 거예요라고 여쭤보고 들으려고 했는데요. 이 주덕이 할머님 사시는 곳에 전화도 없답니다. 유선 전화도 없으세요. 휴대전화는 당연히 또 없겠죠.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에 사시는 주덕이 할머님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그런 아침입니다.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부산에 사시는 주덕이 할머님이십니다. 올해 79이시고요. 그리고 주덕이 할머님도 정말 저에게 많은 따뜻함을 주셨지만 그 옆에 계신 사진 속에 우리 장호영 팀장 죄송합니다. 부산 동부경찰서 수성지구대의 장호영 사팀장님, 이 장 팀장님도 저희에게 이런 따뜻한 사연을 또 전해주셨습니다. 두 분께 정말 뉴스파이터가 정말 큰 절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